안녕하세요. 엉틀기의 엉클 케빈입니다. 오늘은 최고의 경제학자이자 최초의 가치 투자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케인즈의 투자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모두 잘 지내셨는지요? 아, 롤러코스터도 이런 롤러코스터가 없습니다. 급등락하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지쳐 있고 저도 상당히 피곤한 상태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어, 모멘텀 스코어를 가지고 사실 이제 일부분 비중을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의 변화는 상당히 피곤하게 합니다. 이럴 때 가장 오래된 그리고 최초의 가치 투자자인 케인즈의 투자 원칙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책은 나는 거인의 어깨 위에서 주식 투자를 한다라는 책이고요. 책은 저스틴 월시라고 하는 그 르네상스 펀드의 펀드 매니저를 했던 분이 이제 엮은 책입니다. 실제로 약간 B급 책 느낌이 있고 이 책은 19년에 출간되었는데 또 이력을 보니까 11년에도 워렌 버핏도 따라하는 케인즈의 6가지 투자 원칙이라는 역시 또 B급 내용으로 발간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재번역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한번 쭉 읽어보면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워렌 버핏이나 그레이엄의 가치 투자에 대한 내용들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케인즈가 했던 말을 그걸로 버무린 것인지 아니면 그의 그런 개념이 후에 그레이엄이나 워렌 버핏에 의해서 가치 투자의 코어로 발전이 된 것인지는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점에 케인즈의 투자 원칙을 통해서 가치 투자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 것이 재밌을 것 같고 의미가 있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또 힘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이제 케인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제 케인스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보통 케인즈라고 들었습니다. 엄청난 경제학자이기도 했지만 그가 사망 후에 그의 재산을 공개했을 때 엄청난 재산으로 주위를 놀라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책은 시작을 합니다. 사실 초기에 그의 투자는 사실은 주식 투자란 미인 대회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핵심은 뭐냐면 내가 좋은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떤 미인을 좋아할 것인가를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해야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말이고 사실은 이것은 투자 추세 추종이나 어떤 모멘텀 투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이런 투자를 신용순환 주기 투자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오르는 주식,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주식을 사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케인즈도 실제는 투기꾼의 이 게임을 했었다고 합니다. 초기엔 나름 성공을 했었고 이런 투자는 대공황을 맞이해서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되고 그 후에 다시 그는 새로운 투자 방법을 생각을 하게 됐고 그때 그의 그런 개념들이 최초의 가치 투자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케인
그래서 이 책은 이제 그의 초기 투자 이야기와 그리고 그가 어떻게 가치 투자자가 됐는지에 대한 배경을 이야기하고 케인즈의 6가지 투자 원칙에 대해서 쭉 풀어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엔 그의 가치 투자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책을 뭐 쭉 읽어보면 짧게 짧게 그냥 이렇게 말들이 뭐 그레이엄과 버핏의 이야기와 버물려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케인즈가 이런 얘기까지 했을까라는 부분도 있긴 한데요. 역시 뭐 전체 가치 투자에 대한 초기의 생각들을 정리했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그렇게 받아들일만 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한번 이 책을 사서 좀 케인즈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한번 읽어볼 만하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럼 그의 6가지 투자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투자 원칙이라고 저자가 정리한 내용은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제1원칙은 저평가 미인주를 찾아라. 제2원칙은 잃지 않는 게임을 해라. 세 번째는 바람 부는 쪽으로 몸을 굽혀라. 그러니까 뭐 순응하라는 이야기고요. 4원칙은 시간의 흐름을 즐겨라. 장기 투자를 하자. 그 다음에 5원칙은 집중 투자를 해라 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그레이엄과 워렌 버핏도 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의 이 입장은 오히려 워렌 버핏과 맞닿아 있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분산 투자가 일반적인 투자인데 분산 투자보다는 확실한 저평가 가치주를 투자하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절제와 균형의 미덕을 발휘해라. 흥분에 휩쓸리지 말고 객관적인 자료와 그리고 분석을 통해서 끈기 있게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했습니다. 그의 투자 전략을 크게 정리를 하면 미인주를 찾아라가 아니라 저평가 미인주를 찾아라죠. 그래서 이제는 저평가 가치주를 찾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의 가치를 측정을 하고 그것이 저평가되었을 때 산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잃지 않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오래 버티기 위해서는 안전 마진이라는 개념, 가치주의 실제 내재 가치와 현재 가치가 차이가 날 때, 이 차이가 큰 그런 주식을 사게 되면 이게 더 빠진다고 해도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손실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랫동안 견딜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투자 방법은 실제로 워렌 버핏이 사용을 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3번, 4번은 수능을 해라. 우리가 이런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가치주를 샀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찾아가는 그 시간 속에 엄청난 변동이 생길 수도 있다. 그렇지만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그 시간들을 즐겨라. 시간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훌륭한 저평가된 가치주를 선정을 해서 집중 투자를 하라는 거죠.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뭐 5개에서 한 10개 뭐 그 미만의 집중 투자를 실제로 하고 있고 그것이 분산 투자를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실적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장 평균에 이기기 위해서는 이런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실제로는 이제 케인즈나 그레이엄 초반인 경우에는 워렌 버핏 초반에 투자할 경우에는 미국의 주가가 이렇게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상승하리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요. 이제 버핏도 사실은 최근에 입장이 좀 바뀌었죠. 이제 SPY 미국의 S&P 500을 사라라는 그런 쪽으로 그게 더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알파 투자는 집중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평가 가치주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고요. 시장도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 미국 S&P 500인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평균만 따라가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지수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는 것이 이제 최근에 워렌 버핏의 조언인 것이고요. 비전문가들은 그 방법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자의 처지에 맞추어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훌륭한 좋은 저평가 가치주를 찾을 수 있는 안목과 실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하기에 쉽지 않고 어렵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역시 분산 투자가 최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들을 끝까지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주변의 분위기와 그런 탐욕과 공포에 휩쓸리지 않는 그런 균형과 절제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몰빵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감정에 휩쓸리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워렌 버핏이 했던 이야기와 많이 겹치죠. 저자는 이런 가치 투자의 시작이 케인즈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가치 투자자로서는 우리가 안전마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해하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의미 있는 그런 그 책이 아닌가 그리고 의미 있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이 떨어져서 힘들 때 그 시간들을 잘 견뎌라 라는 이야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택한 주식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투자하는 미국 시장에 대한 믿음이 있지 않으면 실제로 우리가 그 시간을 즐기면서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절제와 균형 있는 투자를 하기 어렵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투자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 믿음을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